안녕하세요. IPS 전략부 한범호입니다. 부서 이름이 바뀌었죠. 그간 투자자산전략부였는데 IPS 전략부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부서 이름은 바뀌었지만 사람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략에 대한 메시지도 그 세계관을 이어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연간 그리고 하반기 전략을 통해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연간 전략은 코로나로 인해 험했던 세상을 다리를 통해 건너가자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하반기 전략을 통해서는 그 다리를 건너오면서 마주친 새로운 경계 변수들을 비춰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각각의 키워드는 다리를 의미하는 브릿지 그리고 빛을 의미하는 라이츠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세상 2022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연간 투자 전략의 세계관도 이 연결성이 강조될 것 같습니다. 기본 환경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험한 세상을 지나고 또 경계선을 넘어온 우리가 마주치게 될 새로운 세상은 아마도 코로나와 함께하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염병 공포가 온 세상을 짓눌렀던 팬데믹이 아니라 풍토병처럼 고착화된 질병을 뜻하는 엔데믹이란 단어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을 대응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들이 다양한 불균형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세상과 단선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새로운 금융생태계 확장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실물과 금융경제의 불균형, 또 국가 간 불균형, 디지털 적응력과 부채 관리 능력, 또 공급망 적시성이라든가 노동력의 대체, 근무 교육 환경의 변화, 이러한 갈등 증폭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네 삶에 영향을 미치는 2022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큰 틀에서 정부의 경제 추동력이 가계와 기업 등 민간으로 이전되는 과정을 겪겠지만 그 경로에서 고용 불균형이나 투자 장애물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금융시장 여건도 2021년과 비교할 때 뚜렷한 색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도 금융생태계 변화를 반영한 나름의 기준점, 가치체계에 대한 정립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체계, 윤리, 기준 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ETHICS가 2022년 저희 신한은행 IPS 그룹이 제시드리는 투자 전략의 열쇠말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가치체계, Ethics of Endemic, 그 세부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드리겠습니다. 핵심 변수들부터 먼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ETHICS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구성하는 철자 ETHICS의 머리 글자들입니다. 먼저 E입니다. E는 고용 정상화를 뜻하는 employment로 생각을 합니다. 정책 정상화라든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 또 성장 동력의 이동 측면의 핵심 변수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아마도 고용 정상화의 함수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부각된 인플레이션 및 경기 둔화 논쟁이 단기 해프닝으로 봉합을 되기 위해서도 고용시장 복귀가 중요하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화 소비라든가 교역 등이 빠르게 2019년 수준을 회복하는 것과 비교할 때 고용시장의 회복은 굉장히 더딥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소득 증가를 통한 구매력 확충, 정책 정상화 지지 필요성도 감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투자 환경 측면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고용이 증가하고 이게 소비 개선을 이끌고 기업들이 투자와 재고 축적 사이클을 쌓아나가는 그림이 될 텐데요. 여기에 건전한 재정 투입이 겸비가 되면 시장이 매우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매끄러운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으로 연결이 되면서 선진국 그리고 경기 민감 소비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두 번째 철자 T는 전환기를 의미하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2022년은 통화정책, 재정정책은 감속을 할 것 같고 규제 압력은 종전보다 높아지는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기업들은 2021년 급증했던 이익 모멘텀이 둔화되는 상황이고요. 이렇듯 재반 환경의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다소 조심스러운 시장 접근 필요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특히 예상을 벗어나는 정책 스탠스의 급변, 흔히 말하는 레짐 체인지가 발생할 경우는 시장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국들의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도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독점, 또 불공정 거래와 같은 화두는 사회적인 후생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들 기업들, 독과점 기업들이 최근 글로벌 증시 상승에 가장 큰 지분을 지녀왔다는 점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증시 상승 동력 측면에서는 2021년 현재 악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공급망 혼란이 어느 시점에 해소될 것인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별적인 성장 기대라든가 인플레이션 압박의 자유도 측면에서 접근을 할 때 미래형 IT라든가 미디어, 컨텐츠 업종 등이 흥미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철자 H는 지난 라이츠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패권 전쟁, 헤게모니 워입니다.
관세 중심의 벼랑 끝 대치를 넘어서 서구 사회가 ESG 전반으로 중국을 압박했던 202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미국에서는 11월 달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고요. 중국은 시진핑의 세 번째 연임을 앞둔 상황입니다. 아마도 지속적인 신경전 그리고 일부 협력을 모색하는 선택지가 공존하는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견제라든가 이념의 대립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모두 각자의 지지율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목격하고 있는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되는 것이 미국과 중국 공통의 부담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기후변화라든가 일부 공급망의 재건과 같은 부분에서는 협력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고요. 새로운 공급망과 연결된 종목군의 수혜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경기 모멘텀이 급냉하거나 대만 관련한 자금이 고조될 경우 리스크 요소로 생각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철자 I입니다. I는 불균형을 뜻하는 임밸런스로 잡았습니다. 글로벌 투자 환경이 잠복하고 있는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접근하는 주제인데요.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기한 불균형들이 있습니다. 국가별 백신 수급력이나 경기 대응력의 차별화, 또 민간에서는 부채 관리 능력에 따른 격차, 코로나19 이슈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한 일자리 생태계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투입된 막대한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집중되다 보니 실물경제와 금융경제가 차별적인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금융경제 내부에서 보면 하이힐드와 같은 저신용 상품이 급성장을 했고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산들의 관심도가 급증을 했습니다. 또 각종 테마주들에 대한 쏠림 등이 펼쳐지면서 높은 변동성이 야기된 2021년입니다. 아마도 2022년에는 이런 다양한 불균형을 조율하려는 노력이 어떤 식으로든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1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이 심해질 경우입니다. 반세계화라든가 과격한 포퓰리즘, 진영 논리의 고착화와 같은 혼란 가능성이 남겨진 2022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섯 번째 철자는 C입니다. 비용을 의미하는 코스트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잉태하는 새로운 숫자 개념으로 비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기업들에게는 실력 차이로 귀결된다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부 숫자 측면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2022년이 되길 바랍니다. 예컨대 원자재라든가 중간재 또 인건비 비용이 급증한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만큼 가격 전가를 손쉽게 할 수 있을까? 혹은 장기적인 투자 활동에 적극적으로 누가 나설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예컨대 리오프닝에 베팅을 하더라도 전통적인 내구 소비자보다는 브랜드 가치라든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에 무게 중심을 둬야 될 것 같고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좀 지나치게 높은 산업은 노출도를 줄여보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과 맞물리면서 어느새 주류 자산이 되고 있는 ESG와 같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들을 에식스의 머리 글자로 설명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투자 선택지가 남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철자 S를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바로 이 치열한 금융시장 환경이 2022년 또 다른 생존 게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서바이벌 게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존 게임의 승자를 찾기 위한 전략적인 내용들도 역시 ETHICS의 머리 글자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E는 투자자산 고유의 체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기본 체력인 어닝스를 염두에 두자라는 관점입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하거나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그려나갈 수 있는 산업들, 우리나라라고 본다면 수출 호조를 견인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T는 지난 하반기 라이츠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Tech for Future를 연장하겠습니다. 기존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 수위 상승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술의 확장성에 대한 아이디어 탐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요즘 들어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나 NFT와 같은 탈중앙화 금융, 또 사이버 보안이나 우주 항공과 같이 새로운 꿈과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산업은 언제나 주식시장에 동력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H는 자산 간 상관관계를 낮추는 해지 전략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해지 전략은 선택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의 개인기 측면에서 I하고 C를 모멘텀 변수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I는 아이콘, C는 캐펙스를 의미합니다.
산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이콘적 지위를 형성할 수 있는 기업들, 혹은 적극적인 투자 활동에 나서는 기업들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더욱 강해진 기업, 혹은 최근에 공급망 차질을 겪으면서 유연한 재고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후보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S는 이 모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가치인 인간 중심,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수긍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는 2022년뿐만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이디어입니다. 2019년에 태어난 코로나가 2022년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 인류는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그만큼 더 세밀한 기준점과 가치 체계를 확립을 해야지 투자의 실패를 줄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저희의 전략 제목은 에식스입니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각자 투자의 원칙을 수립하시는데 미약 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인류가 지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호기심, 혁신, 상상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호기심과 혁신, 상상력을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